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오늘은 76번째 리뷰입니다. 습관 6, 시너지를 내라. 우리는 계속해서 시너지를 내라를 지금 리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3에 대한, 오늘은 시너지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3의 대안을 찾는 것, 즉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어떤 사고방식의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사실도 똑같은 상황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 원칙 패러다임 편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노파와 그 다음에 젊은 여인이 합성되어 있는 그 사진을 통해서 한 집단은 젊은 여인을 보고 또 한쪽 집단은 노파를 본다고 했을 때 A 집단이 틀렸을까요? B 집단이 틀렸을까요? 공교롭게도 A 집단과 B 집단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 아니면 저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도 A로 볼 수도 있고 B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에서부터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즉,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을 저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A 집단은 젊은 여인을 봤고 B 집단은 노파를 봤는데 서로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서로 설명해 줌으로써 여기에 노파가 있군요. 여기에 젊은 여인이 있군요. 서로를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 이루어졌을 때 A와 B 집단 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벽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다.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중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우리가 시너지와 제3의 대안을 찾는 데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호 오전후 세계에서 부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시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승패의 사고,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또는 지면 안 된다, 또는 실수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편을 가른다든가 또는 지레짐작을 한다든가 갈등을 조장한다든가 또는 정치적 술수를 부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국가 간이나 집단 안에서 또는 개인들 가족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그런 네거티브 시너지가 여러 곳들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로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하게 하죠. 쓸데없이. 소중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로 가장 큰 실패는 본인 스스로가 삶을 낭비한다라는 실패를 손에 쥐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삶 안에서 시너지를 가로막는 것들이 뭔가 한번 점검을 해보면은 대표적으로는 이제 경쟁의식, 불신, 권위주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도, 또는 강박관념, 미움 또는 고자질 이런 것들도 시너지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심리적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려움, 또는 어떤 목적의 결핍, 계획의 부재, 독선적인 사고, 정말 사람이 어떤 비전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면은 시너지를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너지를 낼 동력이 없는 것이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목표가 없으면 계획도 없겠죠. 계획의 결핍은 정말로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심리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황금거의 여러분, 그러므로 습관 1, 2, 3이 왜 먼저 독립성을 성취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습관 4와 5, 승승을 생각하고 먼저 이해하고 이해시켜라가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지를 우리는 저번 강의에서 다 리뷰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는 상사에 대한 두려움, 동료에 대한 두려움, 부하에 대한 두려움, 고객에 대한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 사고의 유연성과 시너지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서 벗어나서 좀 더 우리의 삶을 상승시키고 시너지를 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조화, 하나됨, 팀워크,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시너지적 관점의 본질은 뭐죠?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됨, 조화롭다, 이런 것들은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가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서로를 보완한다, 서로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동일성은 창의성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가 동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충하고 보완한다는 개념이었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너지가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좌뇌와 우뇌가 있습니다. 좌뇌는 분석적이고 순차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적인 뇌입니다. 오른쪽 뇌는 창조적이고 직관적이고 어떤 시각적인 뇌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뇌로 리드하고 좌뇌로 관리하는 그런 통합적인 뇌, 이런 뇌의 기능, 내 안에 있는 뇌도 좌뇌와 우뇌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좌뇌만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우뇌만 사용하는 그런 편향이 있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남성과 여성은 좀 더 우뇌 쪽 성향이 강하고 남성은 또 좀 좌뇌 성향이 좀 강하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좌뇌와 우뇌의 시너지를 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좌뇌를 쓰는 아내와 우뇌를 쓰는 아내와 좌뇌를 쓰는 남편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각각이 가진 강점을 유리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라면은 그 가정은 시너지가 나겠죠. 그 부부가 시너지를 냈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창조적이면서도 진취적이면서도 문제 해결적이면서도 정말로 높은 성과를 내는 삶의 질, 조화와 화합을 불러일으켜내는 그런 가족의 문화를 아이들에게 유산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가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해서 보니 한쪽은 좌뇌고 한쪽은 우뇌,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름이 매번 부딪혀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사랑이 식어버린 거나 그 결과로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안겨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방금 거예요, 여러분. 시너지는 정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너지에 다가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안에 정말 어떤 공간에서는 시너지를 내기도 하고 어떤 관계 안에서는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점검해보고 내가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무엇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의존적인지, 그의 감정이나 태도에 내가 휘둘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정말로 중요한 내 삶의 원칙과 각본에 기초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소중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